도쿄의 밤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떨렸다. 빔 조명이 무지개처럼 무대를 감싸쥐고 관객석의 검은 파도 사이로 수천 개의 휴대폰 빛이 별무리처럼 깜박였다. 화요일 황금 시간대. 첫 방송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5, 4, 3, 2-1로 떨어지자 화면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김용빈. 그가 첫 소절을 뱉는 순간 도쿄 전역을 연결한 스튜디오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숨을 쉬었다. 이것은 단지 무대가 아니라 설득의 장이었고 이 밤은 논리로가 아니라 감정으로서 내려가는 반전 보고서의 첫 페이지였다. 프로그램명은 한일 톱10 쇼, 양국 인기 무대를 교차 소개하는 신개념 음악쇼라는 설명은 무난했다. 그러나 이 무대는 다르게 흘렀다. 김용빈은 서두부터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으로 위치 지웠다. 눈빛은 차분했고 발걸음은 느렸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는 대신 관객의 심장이 떨리도록 만들었다. 통역 자막이 늦게 따라붙을 때도 그의 입 모양만으로 의미가 전달되었다. 음색이 일본어의 리듬을 끌어안고 한국어의 곡선을 포개며 국경을 무너뜨리는 설득의 곡선을 완성했다. 곡이 끝나자 제작진 모니터의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바고를 만들었다. 5분 만에 도쿄권 가구 시청률이 예측치를 2배로 상회했다는 경고창이 번쩍였다. 스튜디오 밖. 인근 상권의 대형 전광판에는 광고 대신 김용빈의 클로즈업이 반복 재생되며 길 위의 사람들이 동시에 발을 멈추었다. 전광판 아래 70대 일본인 팬이 두 손을 모으고 이 목소리. 젊을 때 들었던 한국 라디오 같아 라며 눈물을 훔쳤다. 그의 등 뒤에서 손녀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화요일 저녁 약속은 한동안 못 잡겠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이어졌다. 2부 오프닝 전 관객석 뒤편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작은 배너를 펼쳤다. 경계를 넘어 노래는 하나, 보안 요원이 제지하려 하자 김용빈이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통역이니까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었다. 통역사가 따라 읽기도 전에 박수와 환호가 번져 나왔다. 제작진의 교정용 대본에서 저 문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흥이었다. 그 즉흥이 스크립트의 빈칸을 한국 문장으로 덮어버렸다. 바로 그때 타 방송사의 편성국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같은 시간대 예능 생방을 진행 중이던 PD는 모니터링 룸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대본 3번 코너. 바로 배. 트로트 메들리 즉석 편성회 작가들은 허둥대며 키보드를 두드렸고 출연자에게 급히 즉석 노래 코너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포털 실시간 검색창에는 화요일 전쟁, 한일 톱10 쇼, 김용빈 라이브가 줄줄이 상위에 걸렸다. 긴급 대응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경쟁 프로그램의 SNS 홍보팀은 사과문에 가까운 공지를 올렸다. 방송 중 즉석 코너 편성으로 일부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그 문장 사이로 초조함이 새어나왔다. 스튜디오 내부는 정반대였다. 두 번째 무대에서 김용빈은 예상 외의 선택을 했다. 화려한 반주를 꺼버린 것이다. 생밴드가 조용히 물러나자 마이크 하나와 그의 숨소리만 남았다. 여기 한순간 얼어붙더니 곧 바람에 통했다. 노래는 조용할수록 깊어집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하고 한음 한음 칠 때마다 관객의 표정이 가벼운 충격을 흡수하듯 흔들렸다. 마치 물 위에 나무잎이 떨어져 동심원이 번지듯 노랫말이 번역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의 물결을 만들었다. 그 사이 타 방송사 제작진의 두 번째 대응이 시작됐다. 온라인 클립을 즉시 업로드하고 유명 개그맨의 깜짝 출연 장면을 앞당겨 공개했다. 그러나 조회수 커브는 뾰족하게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톱10 쇼의 공식 채널에서 송출된 30초 티저가 역주행하듯 폭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영상의 마지막 컷. 김용빈이 관객석 가장 끝자리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장면. 어떤 선곡보다 설득력 있는 장면이었다.
누군가의 오늘을 구체적으로 어루만지면 모두의 기억이 새로 쓰인다. 그 장면 이후 댓글창은 가사보다 표정이 더 많은 말을 한다. 는 고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작은 사고, 3부 시작을 알리는 순간 스튜디오 일부 조명이 꺼졌다. 예기치 않은 전원장치 오류. 현장은 잠깐 멈칫했고 자막팀은 비상 안내를 준비했다. 그때 김용빈이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다. 불이 꺼져도 목소리는 길이랍니다. 관객석 한가운데로 내려가 앉았다. 조명이 없으니 관객의 휴대폰 플래시가 임시 별빛이 되었다. 빛의 점들이 모여 나선형을 이루었다. 무대가 관객으로, 관객이 무대로 전환되는 전복의 순간. 그 즉석 언플러그드 한 곡이 끝나자 스튜디오 바깥의 편성표까지 흔들렸다. 경쟁사 PD가 회의실 백보드에 이렇게 썼다. 콘텐츠는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그 문장을 지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은 완벽한 반전. 제작진이 준비한 한일 합동 앙상블 무대에 일본의 전설적인 엔카 가수가 예정에 없던 깜짝 등장했다. 그는 김용빈의 손을 잡고 한국어 한 줄을 연습 없이 불렀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지는 명징했다. 관객석에 일본인 부모가 한국인 어린아이를 안고 흔들며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 모습은 곧바로 해외 커뮤니티에도 번졌다. 음악이 정치보다 빨라졌다. 는 댓글이 상위 노출됐다. 그 순간 한일 톱10 쇼가 겨냥한 것은 시청률만이 아니었다. 화요일 국경을 가르는 선 위의 공감이라는 다리 하나를 덧그리는 작업.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첫 발걸음을 김용빈이 책임졌다. 결정적 장면은 엔딩 직전 도착했다. 빨간 불빛이 켜지며 PD가 손가락으로 10초 카운트를 세웠다.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문장. 김용빈은 또 자막에 없는 말을 꺼냈다. 이 무대는 한국의 한 가수가 아니라 일본의 한 관객에게 바칩니다. 당신의 하루가 외롭지 않기를. 화면 하단에 작고 희미하게 비친 관객의 손, 떨리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갔다. 그 엄지 하나가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밀어올렸다. 로고와 함께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는 마지막 일자형 스파이크를 그렸다. 분석팀이 초기 추정치를 내놓았다. 동시간대 1위. 화요일 전쟁, 시작과 동시에 기선 제압. 방송이 끝나자 타 방송사들은 회의실 불을 껐다가 다시 켰다. 긴급 대응. 회의 안건에는 이상한 단어들이 줄줄이 적혔다. 정성 확보, 현장성 강화, 즉흥 서사. 관객 참여형 클로징.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에게 없는 건 더 큰 세트도 더 유명한 게스트도 아니네요. 태도. 그리고 믿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표정은 굳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는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밤 11시 59분 도쿄의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끝은 뜨거웠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둘러앉은 대학생들이 그날의 30초 티저를 무한 반복 재생하며 저 악수. 일부러 잡힌 그림이 아니네 라고 수군댔고 택시 기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방송 요약을 들으며 조용히 박수를 쳤다. 경쟁사 SNS는 다음 주 우리도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을 업로드했다. 누군가 댓글로 남겼다. 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닮아가는 게 목적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밤의 승부는 음정의 승부가 아니었다. 설득의 승부였다. 비는 논쟁하지 않았다. 증명했다. 무대의 중심에서 낯선 언어를 자기 호흡으로 품어 관객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는 한일 톱10 쇼라는 타이틀을 기념 배지처럼 달지 않았다. 그 타이틀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화요일이라는 시간표의 칸을 넘어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다른 도시의 밤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일 시청률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한 칸 앞서 있다. 더 큰 세트도, 더 현란한 CG도, 높은 음역도 아닌 한 사람의 눈빛, 문장의 배려, 한 번의 악수로 만든 압도.
타 방송사 제작진의 긴급 대응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기획회의가 아니라 침묵의 연습일지 모른다. 관객이 말할 수 있도록, 노래가 스스로 걸어가도록 조명을 잠깐 꺼두는 용기. 오늘 밤 김용빈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본 열도는 그 설득 앞에서 조용히, 완전히 패배했다기보다 설득되었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